자,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방암 그러면은 좀 대충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오해들을 좀 깨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OX 클리닉!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 외출을 준비할 때면 늘 한숨부터 나옵니다. 볼륨 없이 작은 가슴이 늘 고민인데요. 볼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슴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가슴 수술을 하면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아름다운 상징인 만큼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유방암이 성형 때문에 좀 다시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네. 대부분 유방 성형은 이제 유방 확대술로 이렇게 규정 지어지는데 유방 확대술을 시행할 때 보통은 그 유방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유방 보형물은 유방암의 발병 요인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유방 보형물은 제가 실제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보건술을 시행하는 재건술을 하는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이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보형물은 유방암 발병 요인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그 실리콘 보형물이 터져서 실리콘이 몸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보형물 자체를 식염수를 이용한 보형물이나 코에시브 겔 같은 특별한 장치로 해서 보형물을 만들어서 유방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자가지방을 이식을 하거나 필러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올리지는 않지만 네. 이후에 유방암 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주입된 물질들이 미세석회화 병변으로 검사에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유방암과 상당히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서 참 불편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시술 방법을 정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들께서 파라핀이나 실리콘을 정상적인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직접 주사로 주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유방암 위험률도 올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유방암 검진에 사용되는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를 전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MRI 같은 고비용의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시술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가슴 성형을 하더라도 이 보형물 자체가 암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다 해주겠죠. 예, 한 다음에 성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밤에 잠도 안 오고 얼굴에 열이 많이 나고 열도 오르락 끓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 갱년기 맞지? 그래, 나도 열이 올라타 내렸다 그러고 정말 넉하고 아이고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갱년기 때 호르몬 치료제 먹어도 되나? 내 친구 말로는 호르몬 치료제 먹으면은 유방암이 잘 걸린다고 그러던데. 아니 왜? 약 먹는데 왜 유방암 걸려? 몸에 좋으라고 먹는 약이? 그래서 난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갱년기에 호르몬 치료제 먹으면은 유방암에 잘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나요? 자,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은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갱년기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과 연관이 있는지 호르몬 치료를 뭐 좀 과하게 하면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의 정답도 O입니다. O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르몬 대체요법이 유방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킵니다. 어휴. 이 호르몬제 자체가 예. 유방암을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되고 있는 유방암의 증가를 발생 속도를 증가시키고 네. 그다음에 진행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997년도에 미국에서 유방암 1997년도 미국에서 예.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건강한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판단해 보려고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환자들을 등록을 시켜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연구는 2005년도까지 그 종료 기간을 설정을 하고 시작이 되었는데 네. 돌연 2002년도에 이 연구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에서 약 26%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발병을 했네요. 그렇죠.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네. 호르몬 대체요법을 많이 시행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많았고 또 호르몬 대체요법을 주장하는 폐경학회와 또 이걸 반대하는 유방암 하시는 분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 11년간의 추적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초기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약 25% 정도에서 유방암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또 추적 검사했기 때문에 사망률도 확인했는데 사망률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안면홍조나 발열감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결정에 상당히 신중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조차도 이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나는 꼭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유방암을 하는 의사들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짧게 사용을 하시라.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에도 반드시 유방에 충분한 정밀 검사를 하고 시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대체적으로 할 수 없이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반드시 하시라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 치료받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V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방암을 주제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전창환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만화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스피린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 예방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 예방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유방암 예방이 됩니까? 네, 여러 가지 연구에서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의 한 의대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일주일에 6일 내지 7일 정도 투여한 경우에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 가지고 재발률과 전이율이 낮아졌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연구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에서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때 재발률이 낮았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아스피린에 관계된 연구는 잘 짜여진 대규모 연구가 기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외래에서 처방을 딱 해주기에 적절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의사마다 각기 조금씩 다르게 처방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 아스피린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출혈이나 위장장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고 싶을 때는 꼭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적절히 검사를 시행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약은 아니고 네. 선생님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쓰일 수 있는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는데 유방 재건 수술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결제술 이후에 재건술 많이들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이 재건을 하는 시기는 유방 절제술을 하면서 네. 즉시 하는 즉시 재건술과 그리고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 같은 보조요법을 일정 정도 완료한 이후에 하는 지연 재건술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유방 절제술과 동시에 이 재건하는 즉시 재건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이유는 수술한 직후에 환자가 가지는 유방 상실로 인한 자상실감, 그 다음에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들어서 나머지 보조요법에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즉시 재건하는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재건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미용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 재건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체로 6개월이나 2년 이후에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재건술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두를 따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론 2차 수술을 따로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재건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즉시 재건하는 것을 가능하시다면 즉시 재건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예, 즉시 재건 또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래 큰 이상은 없는 거죠, 환자분들? 네, 그렇습니다. 뭐 유방 재건술을 한다고 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치료 이후에 재발 검사를 한다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유방암이 많이 증가한다는 보도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네. 이 유방암의 증가는 결국 서구화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젊은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빨리 경험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폐경 후에는 호르몬 대체요법과 같은 것을 피함으로써 유방암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음주나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운동을 시행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유방암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방암이 걸린 경우에는 결국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기 진단을 하려면 습관적이고 꾸준한 자가 진단과 정기 검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정기 검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유방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다른 암보다는 자가진단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정기검진을 해서 예후도 얼마나 이제 좋게 얻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 질환이 유방암입니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병원 문을 두드리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전창환 과장님 고맙습니다.